단지 통째로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향후에 둔촌주공의 문제가 과연 완판이 될지, 완판이 되면 좋겠죠. 아니면 미분양이 될지, 미계약이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특집입니다. 청약시장 단지가 통째로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유례 없는 일인데,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고가, 신고가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봤죠. 신고가 미분양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미분양, 여기는 또 미계약도 될 거예요. 계약은 분양은 됐지만 계약은 안 하는 것. 어쨌든 신고가와 미분양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의아해했었는데 뭐 새로운 낭설이 되겠죠. 맞지 않으면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제 방송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희 모집에도 계약 이용권이라고 합니다. 모집에도 계약 이용권. 분양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계약도 이제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미분양이 통째로 났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개별적으로 아파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구도 지금 심각합니다. 대구는 풀렸죠.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정지역 풀렸고,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도 지금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 보시면 초기 분양률이 90%, 그러니까 100명을 하게 되면은 90명은 분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18%까지 내려갔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지금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18명만 분양이 됐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에서 18을 빼면 어떻게 되죠? 82가구가 미분양이 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82가구가 미분양이 됐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풀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금리라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금리 올려봐야 지금 여러분들의 물가가 지금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6%가 넘었다고 하죠. 물가 안 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금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물가가 똑같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을 푼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금리랑 연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되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다 풀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겁을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걸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있는 겁니다. 보수도 아니고 지금 진보도 아니고 샌드위치에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끼어가지고 지금 오더가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지율 폭락한다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중도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표를 얻지 못합니다. 표를 연결 안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중도입니다. 중도 보수, 중도 좌파 그거 없습니다.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푼다고 한다. 지금 어떻게 다시 지금 완화를 한다. 이 얘기가 계속 말뿐이고, 말만 있죠. 제초안도 마찬가지고 다 말뿐인데 규제적은 다 풀어도 지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라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가격이란 것은 무엇이죠? 가격. 이게 무엇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죠. 수요와 플러스 공급이 만나는 것이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했죠. DS 곡선. 이 만나는 곡선이 뭡니까? 디맨드 서플라이. 이게 가격이죠, 가격. 밑에는 퀀티티, 수량이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결국 가격인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죠. 무엇입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짜장면 값이 아무리 고급화 시켜도 한 그릇에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누가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다. 안 사 먹죠. 6,000원짜리, 5,000원짜리 짜장면도 있는데 7,000원짜리 짜장면도 있는데 누가 그거 아무리 고급화 시켜도 10만 원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롤스로이스라든가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왜 비쌉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제 지역을 푸는 것이 맞다. 이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을 풀어도 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울산은 지금 공급이 어떤 뭐 지금 좀 부족하니까 지금 뭐 100% 지금 어떻게 예, 분양이 단지가 없죠.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광주를 보시면 97.9% 분양률이 되고요. 전국으로 보시면은 87.7% 초기 분양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18.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재작년 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이란 부분하고 대구는 무조건 피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종과 대구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전국에서 상승률 1등이었어요. 이것을 왜 지금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이유는 하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화의 가격은 무엇입니까? 희소성이죠. 희소성. 남들이 가지 못한 것.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종과 대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희소성이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세종과 대구는 희소성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그게 서울과 부산과의 차이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학군으로 중심으로 한 대구,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관계기관들이죠. 네, 정부 지금 이제 뭐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하여튼 뭐 정부 기관들, 뭐 청사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요.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는요. 이거 안 내려갑니다. 네, 이거 안 내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희소성이죠. 왜 희소성입니까? 이거 만들 수가 없잖아, 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예. 왜 만들 수 없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한강변 변호인 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희소성인데 그 희소성은 결국에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농산물이 지금 뭐 팥값이라든가 지금 가격이 오르죠. 왜 오릅니까? 네. 지금 작황이 부진해가지고 뭐 계절적 수요에 의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이 많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희소성이죠. 결국에는 모든 재화의 가격은 희소성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겁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 우리 인간은요, 내가 손이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고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동산의 핵심이란 겁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거를 불편한 곳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등지고 남향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강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곳이라도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세종과 대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둔촌주공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금 설명할 것도 지금 미분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양을 했으나 중요한 거는 이게 미계약이란 겁니다. 미계약. 자, 계약이 왜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계약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란 것이 상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금 10%.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거죠. 10%. 계약금 10%.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친구 간의 우정도 어떻습니까?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입니다. 네, 우정도요. 오고 가는 현금이 있어야 싹이 든다는 겁니다. 네, 친구 간에도 계약금 10%가 통장에 찍혀야 돼요. 그 찍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요, 우리 조선시대 때 아니에요. 네, 고려시대 때도 아니고 삼국시대 때도 아닙니다. 네, 아주 고조선 시대 때부터 계약금 10%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정을 상징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의리가 뭔 줄 아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목이 이 보여줍니다.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의린기라 이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무엇이다? 네, 분양을 했다고 그 맨날 도장 찍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네, 서류 내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계약금 10% 계약금이죠.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할 때 이 100%가 10% 내죠. 그래 중도금 3회 내잖아요. 3회. 네, 결국 내고 그럼 60% 내고 나머지 잔금 10% 내고 이제 등기치고 입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단계, 네, 계약, 분양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 통장에 10% 찍히냐 안 찍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둔촌주공 보시면은 자, 심각합니다. 둔촌주공은 지금 일반 분양 세대만 해도 5천 세대예요. 자, 이거를 계약, 지금 분양을 칠 수 있을까, 계약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겁니다. 공사가 중단됐죠. 1조 원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손실은 확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사가 중단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크레인 그대로 놀았잖아. 비 오는 날에도 놀았잖아. 그러면 손실이 불가피하죠. 여기는 고정비 이자도 다 들어갈 거고, 이자에 이자 물고 늘어갈 거고. 그럼 일반 분양이 5천 세대고, 그럼 여기 조합원 세대는 대략 6,100명이죠. 그럼 6,100명이 1조 원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1억 4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가, 예, 여기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둔촌주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네, 허그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가 풀어달라고 그래서 분양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자기들 손실 안 보려면 1억 4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더 늘어나니까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분양가 올려야지. 그래서 앞으로 둔촌주공도 지금 분양가를 올리려는 어떤 작당을 할 거다. 그럼 여기서 분양가를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4천만 원이 넘어갔다 이러면은 이거 미분양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미계약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5천 세대 여러분들 지금 만만한 게 아니에요. 5천 세대. 우리 헬리오시티도 봤잖아요. 입주 대란 우리 또 겪었습니다. 그때는 계약을 할 때는 그래도 장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시장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것이 공사 중단 그리고 공사 재개, 만약에 이것이 공사 재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공사 재개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공사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 이 둔촌주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네,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에 지금, 네, 자, 이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에 지금 이제 한계 부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한계 부동산이 되면서 공사 재개되는 순간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기술적 파산 상태가 됩니다. 기술적 파산 상태. 네, 이게 기술적인 파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뱅크럽시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제 파산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빨리 분양을 받는 게 낫습니다. 현금을 빨리 땡겨야 됩니다. 지금 이자 물고 늘어지는 단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익피치도 비슷한 이 경우입니다. 삼익피치도 사실 기술적 파산 상태예요. 그래서 이자를 물고 올 수가 있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삼익피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분양을 먼저 빨리 어떤 식으로도 해야 된다. 매듭을 짓고 그리고 공사 중단과 함께 뭔가에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억지로 분양가에 집을 넣으려고 하다가 최악의 경우 미분양, 미계약으로 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뭐 송파 지금 뭐 가깝죠. 바로 옆이니까 뭐 입지적으로는 강남과 아주 지금 가깝고 뭐 좋지만 그래도 이거는 세상 일을 모릅니다. 금리가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둔촌주공에서도 빨리 뭔가를 매듭짓고 공사도 빨리 매듭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을 빨리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